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체가 40에서 50% 감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닛산 등이 1월 이후 대폭 감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0월 24일 미야자키현의 한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던 것은 미끄럼 방지와 핸들 조작을 돕는 차량용 반도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진화됐지만 현장 검증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생산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타 등은 급하게 대체 부품을 알아봤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기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1,400개가 넘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 일부 반응을 보면 반도체 한 개사가 다운된 것만으로도 대폭 감산입니까? 몇 번이나 제 경험이 있었는데 매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보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적시 생산 시스템은 자신은 왕으로, 부품 공급자는 노예로 삼는 악마의 시스템이다. 대다수가 일본 기업들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재고 부족에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들은 2-3개월치 재고가 있어 큰 피해를 면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차 업체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타일본화도 가속화시켰습니다. 차 부품 수입액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4%대에서 작년 18%까지 낮아졌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 금액 전체를 놓고 보면 일본산 수입 금액이 2%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0여 곳에 달하는 주요 공급선을 긴급 점검하며 일본산 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의 국산화율은 95%에 이르지만 혹시나 모를 대비를 한 것입니다.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와 타 국가로의 수입처 다변화 가능성까지 조사했습니다. 일본발 리스크를 크게 줄여놓고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비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공급선을 다변화해놓지 않아 조그만 사건에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차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자동차용 제품 생산을 줄였고 소비가 늘어난 개인 산업이나 가전제품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독일 보시나 콘티넨탈 등 초대형 부품사들마저 개인 회사와 계약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자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비하지 못한 곳은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12월부터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합작한 중국 업체들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NXP와 르네사스 등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NXP와 르네사스 등은 생산 라인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이들이 발주한 물량은 파운드리 업체가 맡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파운드리마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에 아우디, GM, 포드 등도 같은 이유로 생산 조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은 네덜란드 NXP가 12%, 독일 인피니온 10%, 일본 르네사스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업체에서는 피해를 봤다는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미국에서 8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수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산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를 선보였고 테슬라와 아우디에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비전 2030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핵심 분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팹리스 업체는 삼성전자가 구축한 플랫폼으로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 설계 기간을 단축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도 큰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는 3년 전에 비해 1.6배 늘어난 상태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전장 부품을 만들기 위해 5나노 기반 파운드리 플랫폼 도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업체가 설계를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각종 회의 때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꼼꼼히 물어본다는 후문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전장 사업팀장을 5년 만에 교체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017년 9조 원을 투입해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했던 주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작년 7월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성 부회장이 만남을 가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12월부터는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론을 1,33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현대오토론은 차량 지역에 특화된 반도체를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향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내 탑재하는 전자제어 장치가 한 대당 100개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0년 400억 달러에서 2026년 67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은 반도체 수요까지 촉발시켜 12월에도 한국 전체 수출이 12%나 증가했습니다. 과연 2021년도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